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구매 관리 지수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와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미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도 19,000달러를 깨고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9월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 75bp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72%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2,600만 원 선을 좀 횡보하고 있죠. 이제 새벽에 비트코인 현물, 선물 모두 좀 하락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지금 살짝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많은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숏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9월들 이런 통계를 좀 보면은 계속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 연준이 쉽게 여러분들 시장을 우리 잘 갈 수 있게 놓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이제 뒤에 많은 자료를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이런 시장이 어렵고 횡보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해결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끝까지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 어제 뭐 과대 낙폭 좀 보이고 있죠.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9일 넘는 기간 동안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도 말씀드릴 때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번 주의 선상에서는 과대 낙폭을 보일 차트적인 기술적인 자리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번 9월 달 예정되어 있는 지표들이 너무 굵은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수심이 꺾여 있는 와중에서는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횡보 기간을 9일 연속동으로 보이다가 어제 하루 과대 낙폭을 보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는 단기적으로 뭐 이틀에서 내지 3일 안에 강한 추세, 위로 상방이건 하방이건 강한 추세가 나올 자리가 나올 시기가 다다랐다. 그게 이제 어제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오고 나서 이제는 또다시 한번 또 횡보세를 보일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9일 정도의 기간보다는 짧은 횡보세를 보일 건데 지금부터 이제 횡보세를 보인다라고 하기보단 약세하게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 왜냐면은 일단 시장을 올려줄 만한 우리들이 기대해 볼 법한 어떤 호재, 시황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제 상승을 바라는 것은 매우 욕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트적인 이제 지지대 구간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굵은 지표들을 발표 기점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 가셔야 되니까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필승님은 횡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하방으로 좀 큰 압력세를 보이면서 하방 추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이번 달에 또 굵은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시면서 시장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외신에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1단계 벨라트릭스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1단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필승님 이 부분 좀 선반영된 걸까요? 네, 충분히 선반영이 많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 전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2위인 이 이더리움에서 대대적인 업데이트, 기존에 없던 업데이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내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되는 업데이트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감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 자체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투심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줘도 사실 큰 펌핑이 안 나오죠. 최근에 조금 펌핑이 나와줬던 종목들 어떤 거냐? 뭐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한마디로 그런 종목들 뭐다? 결국에는 이제 MMT,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명분을 삼아서 정말 메인넷을 건드린다라든가 기존에 있던 거래소보다 더욱더 좋은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아닌 이상은 별로 가격적인 변동이 없다. 근데 이렇게 메이저급 코인에서 가격적인 선반영이 너무 크게 됐어요.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시면 4월 달에 잠깐 우리가 불장 초입인가 했던 시절에 4월 달에 이제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줬다가 크게 꺾였죠. 크게 꺾이는 것도 긴 시간 동안 거기다가 가격적으로도 큰 과대낙폭에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물대가 실리면서 그 4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투자자들이다. 이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홀딩 해볼 법한 자리지만 지금 당장 이제 업데이트 내용이 발표가 점차 앞으로 나와줄 텐데 지금부터 잡을 자리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 지금은 타점은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1단계 업데이트가 잘 진행됐다라고 내비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4단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이 단계 부근 밟아 나가면서 이례적인 대대적인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 개발자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팀도 전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잡을 타점이기보다는 조금 더 차라리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 장기적인 우리 관점으로서 투자 이제 하방 압력이 가해질 때 그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이 앞으로의 4단계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알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냐 혹은 기대감에 의해서 오히려 꺾이는 악재로서 작용하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과 또 경기 둔화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암호화폐 지갑 프린 월렛에서 유동성 문제로 지금 이출근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에서 시총 2위인 USDC를 지원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시장 단기 급락세, 자산 시장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좀 지겹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횡보를 보이면서 또 어제는 큰 하방 압력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가드님? 네, 지금 비트코인 좀 보시면 최근에 계속 이런 횡보가 나오다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9월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부터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한 9번 정도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2022년이니까 이제 9번 정도 되는데 2번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모두 음봉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지금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번 9월은 조금은 힘들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2014년 8월 이제 9월에도 음봉이 한번 나왔죠. 이게 좀 꽤 전으로 돌아간 건데 이때도 이제 변동성이 다 죽었던 이제 시기의 음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움직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지하실로 내려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9월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안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고 여전히 좀 부정적이고 이제 좀 바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비트코인이 2,600만 원 선에 이제 위치해 있지만 지금 이제 암호화폐 이전 장기적 전망을 믿는 그런 이제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바닥을 정확히 찝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때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회로 이제 포지션을 좀 잘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지금 약세 장세거든요. 지금 상당히 약세 장세인데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던져서 그거 가지고 다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강세장으로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칙인데 이런 원칙조차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축적의 단계에
가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고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자, 지금 미국이 여러분 이제 현재 긴축 모드죠. 이제 어제 뭐 나온 뭐 지수도 그렇고 이제 9월 22일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이런 것들도 강하게 하는 것들 이제 마지막 FOMC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만약에 지금 0.75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페드 와치를 제가 봐도 며칠 전만 해도 거의 50대 50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75% 이상으로 올라온 걸 보면은 투자자들의 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너무 쉽사르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9월에 이제 FOMC 이 결과 0.75로 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기준 금리 자체를 여러분들 이제 연말에 정해놓은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 자체에서도.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을 이제 10월이 아니죠. 이제 11월, 12월을 크게 못 올릴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달러가 또 강세인 상황입니다. 달러가 계속 강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로 자체도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에 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9월 자체가 여러분들 통계치를 냈을 때 이제 증시 자체가 약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과 지금 커플링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계속 이제 뭐 저점 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런 지수를 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쌓아가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디커플링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커플링이죠. 이제 증시는 내려가더라도 이제 암호화폐가 쭉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인데 당분간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달러와 이제 유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과 이제 루블라의 지금 이제 VS로 이제 이런 대립 관계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향후 10년, 20년 올라갈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의 선택지예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급상승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좀 경제 블록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이제 우리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이제 계속 찍어내고 이런 것들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하나의 대안화가 될 거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길게 보면 상승입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상승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월 시장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요. 9월에는 항상 뭐 힘들었던 시장이었긴 합니다.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바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상황 짚어주셨고요. 지금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좀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또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 올리겠다는 예상이 좀 72% 이상 나오면서 조금 더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나스닥과 좀 커플링 되면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약세장에서 매도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세장에서 매도를 하셔야지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9월장 지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정말 킹달러라고 할 정도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0원까지 돌파를 오늘 했는데요. 필승님께서 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뭐 계속 우리 뉴스나 기사, 인터넷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매일이 허다하다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해서 계속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달러가 이제 원화로 따지면 이제 1,480원 돌파를 했고 현재는 뭐 시시각각 변하고는 있지만 1,378원대 이렇게 후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왜 빠졌나요? 어제 과대납보 3%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빠졌을 때 왜 빠졌나요? 라고 했을 때 많으신 분들이 이유를 여쭤보십니다. 지금 이유는 없습니다.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그런 어떤 악재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뭐 미증시도 빠지고 있다. 미증시는 빠지고 있어서 우리가 커플 현상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이제 본질적인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본질적인 부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증시와는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 투자자 자산에 관련해서 시장 하방 압력 가는 이유가 원천적인 악재 이슈가 같다 보니까 커플 현상으로 지금 동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막 이렇게 과대낙폭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 이유로서는 지금 아까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 기간에서 기술적으로 강한 추세가 나올 때가 다다랐다. 제가 이틀 전에 방송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어서 2, 3일 안에 강한 추세가 한번 나와줄 것이다.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 가격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대는 2580선 그리고 위에 상단치는 285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올라와 주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는 무의미합니다. 단기적인 제가 그 기술적인 반등폭, 하락폭을 말씀드린 것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윙적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의미한 매물대도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지금 달러는 1480원 돌파했다. 그래서 지금 1400원대가 이제 코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 가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위안화나 뭐 루블화나 이런 그러니까 유로화 같은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오늘 기사만 보시더라도 일본 엔화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도달했다. 지금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달러 말고도 안전화폐로서 이제 뭐 유로화나 뭐 이제 엔화나 위안화를 말을 하고 있는데 엔화는 엔저화라고 하죠.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일본은 일단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는데 혼자 안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안 올릴 수는 있겠으나 바로 이러한 사태를 국면할 수 있다. 경제 침체까지 더불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인구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불어서 고금리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금리 혹은 이제 금리를 동결시켜 버리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는 경제가 같이 올라감에 있어서 혼자 계속 도태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러의 강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재 위안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로화도 존재를 하지만 위안화는 지금 일단 중국은 대강국이면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번 방송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처럼 인구수는 많은데 얘네들은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같이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수시장 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있어서도 내수시장의 1인당 GDP가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 인프라, 즉 인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현재 이제 공산주의적으로서 이제 자신들 시장을 묶어놓고 이제 내수시장을 묶어놓고 있지만 이걸 풀어내는 순간 위안화의 가치가 급부상하면서 아마 달러의 강세를 조금 낮춤으로써 시장에 조금 이제 화폐 안정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과대 낙폭을 보이지 않았지만 좀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횡보 기간에 기술적으로 좀 강한 추세가 나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방적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가드님? 지금 이제 뭐 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이런 뭐 투자자들의 지금 그런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을 실제로 채굴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제 채굴업자들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제 채굴기를 적극적으로 이제 돌리려는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 이제 러시아나 이런 추운 겨울을 이제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제 추운 날씨를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채굴기를 돌리면서 이제 냉각 기능을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이제 날씨로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겨울에 여러분들 채굴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도 끝나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 좀 선선하고 그런 날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여름에 이제 좀 부진했던 이 채굴자들이 이제 좀 더 그 활동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제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채굴자발 매도세를 뭐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게 특히 크게 결정할 거 없다고 보면 되고 지금 일단 채굴자들의 계속되는 매도세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고점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고점이었을 때 채굴자들의 매도가 나오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인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저점인 상태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하락 이후에 좀 바닥을 다지는 좀 구간이라고 보는데 어제 좀 하락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밑으로 하방으로 좀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출금이나 이렇게 좀 이제 채굴자들의 그런 좀 움직임을 보면은 단기간으로 여러분은 조금 9월장이 어렵다시피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좀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7년 이상 이제 갖고 있던 지갑에서도 지금 이제 뭐 거래소로 약간 입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의 매도세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머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 9월 이제 중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이 끝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코인 이제 마이너들 이제 채굴자들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POS에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OW와 POS 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POW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중앙 압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POW에 대한 이제 좀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아까 이제 필승 전문가님하고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감기에 대한 이제 언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제 좀 조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잘 흘러가려면 머지 업데이트가 잘 끝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막 급상승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뭐 블랙록 있잖아요. 블랙록이라고 이제 계속 최고의 자산 운용사인데 지금 계속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크라켄의 자회사인 이제 CF 벤치마크의 이제 비트코인 인덱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 여러분들 이런 수요가 없었다면 이게 이런 먹을 게 없었다면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품 자체를 출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이미 출시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또 코인베이스와 또 협력 관계도 맺고 있고 지금 코인베이스가 좀 이제 뭐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직원들도 뭐 감축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협력 관계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보면 지금 9월은 어려워도 비트코인 계속 제가 괜히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을 앞두고 채굴자들은 또 다시 채굴 준비를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굴자의 매도는 현재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사실적으로 하방으로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좀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7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좀 거래소로 이동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매도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9월 달에 좀 업데이트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POW와 POS파 이렇게 두 갈래로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후에 한 번 더 좀 크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블랙록 기관에서 지금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서 기관들의 좀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에 지금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비트필승님? 네, 지금 뭐 기관들 우리 아까 보시면 지금 기관은 최근에 있어서는 매도세도 매수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려 보면 이제 후행성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이번 달만큼 정말 굵은 지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9월 8일 당장 내일입니다. 제롬 파월의 연설도 있겠고 이 이후에 뭐 이제 머지 업데이트도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금리 인상 부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75% 그러니까 0.75%를 인상하겠다는 거 다 예측을 하고 있고 CPI 발표 지수도 9월 13일에 나와주는데 저번 달에 우리들이 예측했던 뭐 피크아웃이 맞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 이번 달 나와봐야 압니다. 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들도 포지션을 지금 강력하게 뭐 매도세를 가하건 뭐 매수세를 가하건 그냥 지금 현재 횡보를 유지를 하고 있다. 오히려 비트코인 숏을 조금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매도세를 조금 힘있게 씌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의미 없는 거래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건 이제 고래나 기간의 매수세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비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을 보고 들어오면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의 눈을 우리가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실질적인 매매도 한 80% 이상이 알트코인에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알트가 좋냐, 그러니까 비트가 좋냐, 알트가 좋냐, 뭐 메이저급이 좋냐, 준메이저급이 좋냐, 혹은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오히려 변동성 크니까 좋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트를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높은 변동률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바라보겠다. 그만큼 그 말은 무엇일까요? 개별적이게 됐건 전체적인 시장 하방이 가했을 때는 비트보다도 오히려 더 큰 마이너스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매도를 안 하는 이상은 뭐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는 것은 고수익을 바라보지만 홀딩을 하실 때는 오히려 낮은 기관들이나 고래들이나 시장보다도 더욱더 쪼들려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이런 포지션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고수익을 바란다? 그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 가지 중 하나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들어갔을 때 비트가 아닌 알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으로 과대 낙폭을 보였을 때도 홀딩할 자신이 있다라던가 혹은 비트보다도 조금 더 장시간 동안 나는 홀딩할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셔야지 항상 매번 매번 수익을 내야겠다, 고수익을 벌겠다 이 수익이 냈을 경우만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고리스크만 들어간다는 것은 투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끔 기사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지금 단기 투자자들 비중이 늘어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5달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5달이라고 하면 엄청난 장기 투자자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큰 손들은 단기라고 했을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장기로 생각하는 기간 이상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안다. 우리도 적어도 정보나 자금력은 딸리더라도 시간만큼은 이런 큰 손들과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는 정도 혹은 그 이상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관점과 투자 방식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또 포지션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기관도 횡보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좀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래랑 기관의 매수세에 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멀리 보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월 시장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좀 대응책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드님? 대응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러시아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 뭐 결제 이런 것들을 워낙에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시장들이나 이런 큰 움직임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러시아 자체도 보면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제 인정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에서 자꾸 막 괴롭히잖아요. 너네 루블이나 이런 걸로 결제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택할 방법은 이 비트코인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보면은 가상자산을 이제 국경 간 거래에서 조만간 이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이런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져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맞으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미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머지 업데이트에 이런 좀 상황을 봤고, 어제도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당한 거래량을 좀 보여줬던 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제 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줄었어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줄었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코인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코인들이 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지금은 좀 몰려 있어도 한 번에 이게 탈출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구글이나 이런 것들 이제 트렌드 검색을 보면은 지금 검색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항상 여러분들 조용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이게 움직임 보여주다가 빵빵빵 터졌던 게 우리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침체기이지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좀 기회로 잡으세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9월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FOMC도 다 지켜봐야 되고 머지 업데이트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뭐 거래량도 정말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경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요 이벤트가 좀 끝나야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기에 크게 어려움 없이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 단기 급락세 자산 시장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아담앤 이브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도 이제 차트 강의를 드릴 건데 그 이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뭐 재미를 위해서도 있지만 이 시장 원천적인 악재 중 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이제 권도형 대표의 이제 입장 발표, 최근에 그나마 이제 있었던 최근의 발표를 본다면 권도형 대표가 이제 자신들의 있었던 이 디패깅에 있어서 내부 소행이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자신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지난 15일입니다. 15일 날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이제 내부 소행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도 디패깅 되려고 하는 이제 공격적인 시도가 여러 번 테스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10위권 안에 들었던 우리나라 대표는 이 코인의 개발자이자 대표자인 이 사람이 기존에도 이런 디패깅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어떤 이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을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책임감 회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테라폼레스에서 맞춰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 스파이가 스파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신은 그 말에 동의를 한다. 스파이가 있다라는 것에 생각에 맞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무튼 자신은 이제 뭐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결함 부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업데이트 내용이 뭐 업데이트 진행하는 와중에 이런 일정이 됐건 혹은 자신들의 이제 디파이를 이용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익을 구조를 갖겠죠. 무려 내부적으로는 코인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실 이제 뒤에서
코인 발행 물량 말고도 기존에 상장이 되기 전에 찍어냄으로써 팔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했고 또 더불어서 향후에도 이제 루나를 찍어내면서 기업들에게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하면서 솔직히 이제 코인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 보세요. 1달러와 1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 날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디파이라고 하지만 디파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스테이킹인데 스테이킹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자율 그러니까 맡겼을 때 나온 이자율과 대출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는 대출을 진행했을 때 받는 이자율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맡겼을 때 지급하는 이자율보다 적다 보니까 수익이 아니라 손실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어요. 수익 날 구조가 없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결함을 몰랐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차선 책임 비트를 구현했다고 하죠. 1인 이제 테더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알고리즘을 통한 어떠한 이제 순환 구조로 인해서 루나 가격을 통해서 뭐 테라 가격을 방어를 하고 또 테라가 떨어지면 이제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 가지고 가격을 방어하는 알고리즘 기반을 만들어냈지만 1위 같은 테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본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테더도 아직은 뭐 100%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방어해주는. 그만큼 달러 준비금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준비금을 가지고 떨어졌을 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자신들은 이 알고리즘 말고도 차선책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패깅이 깨졌을 때, 디패깅이 됐을 때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자꾸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패깅을 하기 위해서 비트를 쏟아 부었는지는 저는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다 하고 나서 뭐 비트코인 뭐 100개 조금 언저리 남는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내비치고 있고 또 현재 루나 2.0을 만들어냄으로써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루나라고 하고 기존의 루나는 이제 루나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이 2.0 만들 때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기존 피해자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내비치면서 이제 보상안으로 루나 2.0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조차도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자 루나 2.0 새로 만들었어요. 현재 루나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성, 미래성, 뭐 확장성, 뭐 기존의 루나 클래식과의 뭐 연동성 뭐 전혀 없습니다. 개발성도 없고 뭐 방향성도 없는 게 단순히 코인을 찍어냄으로써 이게 뭐 스캠성 코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네임들을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에 몇천억 뭐 이제 이상에 놓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코인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에 이제 많은 기관들도 루나에 투자를 했고 손실을 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털어내지 못한 기관들, 그러니까 큰 손들을 위해서 또 다른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2.0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패깅을 하기 위해서 막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 나는 어차피 비트코인에 다 쏟아부어도 패깅이 되지 않을 것을 수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개인 매매자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분명히 수치적인 계산을 하고 들어갔을 텐데 패깅이 안 될 거라는 이더 스캔만 봐도 누가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재단에 갖고 있는 물량 이외에 물량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가격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이상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분명히 됐을 텐데 막연하게 떨어지니까 방어하겠다 무조건 쏟아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냥 나는 쏟아부었지만 패깅을 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계산적 수치적 계산은 방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디패깅 돼서 지금처럼 영원에 가까이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안 했고요. 안 했으니까 차라리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보상을 체계를 위해서 뭐 70%, 60% 갖고 있는 물량의 계산을 해서 이제 보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지금 이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재미난 소식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 맞아요. 어제 없었던 새로운 생태계 알고리즘 생태계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같이 공동 설립자인 이제
팀원의 대표자와 같이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메인넷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젝트 팀을 만든 것은 대단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력을 봤을 때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어디였죠? 애플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3개월씩밖에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MS에서도 3개월, 애플에서도 3개월. 그 말은즉슨 인턴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부풀려졌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물론 이제 루나랑 상관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의구심이 남은 상태에서 자신은 현재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기는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솔직히 결론은 짓긴 지어야겠죠. 어쨌든 결론 짓되 일단 엎질러진 물은 우리가 뭐 다시 담아내진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지금 뭐 비상금 이제 뒷돈으로서 2조 원 가량의 돈을 갖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를 폐경에 안 썼으면 그 정도 이상의 값어치를 현재 분명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서 이제 피해 보상한 체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바로 아담 앤 이브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담 앤 이브 패턴이 있고 하단 아담 앤 이브 패턴이 있겠는데 저는 N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담 이브 패턴 보시면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쌍바다 패턴 혹은 쌍봉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모습이 되겠는데 차이점은 조금 뭐냐면 이제 뾰족한 부분이 아담이 이러한 우리가 쌍봉 패턴이 됐을 때 이런 뾰족한 부분이 아담이 되겠고 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고점 라인 상단 부분에서 조금 둥근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아담 앤 이브 패턴을 쓰실 때는 이제 뭐 스케일피 관점이나 혹은 하루 안에서 끝내는 뭐 1시간 15분 뭐 3분 봉에서 쓰시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안 맞고요. 긴 시간 동안 조금 장기적인 추세, 스윙적인 추세를 보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으로서는 전체 높이에 대한 너비가 되겠고 아담 바닥 좁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면서 이브 같은 경우에서는 높이가 커질수록 이 둥근 모양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특징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의 평균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개월 정도 평균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단타용이 아니라 스윙이나 중장기용으로서 평균 2개월 정도는 우리가 차트 추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1분봉이나 3분봉 봤을 때만 이런 움직임이 강한 모습에서 아담 앤 이브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확률이 거의 안 맞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뭐 이제 조금 제대로 그런 뾰족하게 나와주고 뭐 이브 패턴이 나와주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아담의 높이가 이브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모습이고요. 이 가격이 이 두 골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골 부분이 최고점 이상에서 마감이 돼야지만 이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제가 뭐 반대로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골을 넘어서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하단 아담 앤 이브 패턴입니다. 하단이라고 해서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말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아담 앤 이브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락 추세를 보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골의 높이를 내려갔을 때 이것이 유효하다, 이 패턴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지겠죠. 여기 마지막에 써놨죠. 유효하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이 골의 깊이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와줄 때 아담의 길이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아담 앤 이브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제 뾰족한 상단과 이제 둥근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 되겠다. 두 개의 고점은 같은 가격 근처에서 놓여져 있고 그 정점에 도달해야지만 이 패턴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브 앤 아담일 경우가 있고 아담 앤 이브인 경우가 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뾰족한 모습이 나와주고 이렇게 둥근 모양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1분봉 그림이다, 3분봉 그림이다 이런 모습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기준, 뭐 주봉 기준을 봤을 때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 그럼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골의 깊이가
둥근 모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 둥근 모습이 더욱더 길어진다. 그만큼 장기적인 시간으로서 지속이 되면서 둥근 모양이 나와준다. 높이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고래 깊이를 넘어서는 모습 나와주니까 이 하단 아담의 이브 패턴이 맞아 떨어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보자마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최저점이다. 이브의 아담 패턴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고 고래 깊이까지도 보고 나서 그 길이까지 그러니까 고래 깊이까지도 보고 나서 길이까지 우리가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고래 깊이를 넘어서는 이 모습에서 돌파하는 순간에 매물대까지 동반이 된다. 물론 이제 페이크성으로서 매물대가 뭐 지지부진하게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하방 압력 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매물대까지 동반된다. 이런 확실한 추세, 돌파 라인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단타용으로서 하루 안에 오버나인용 관점이 아닌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단타용으로서 접목시킬 수가 있겠고요. 혹은 기존의 다른 고점 라인들까지 보시면서 매물대가 동반된 라인까지 보시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오버나인용 관점에 이제 뭐 스윙적 관점 넘어가실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래서 짧은 이 하루 안의 단타용으로서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만약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쌍바닥 패턴으로도 똑같이 그냥 접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 바닥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나와줬네. 근데 위에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 그것도 매물대까지 동반되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쌍봉 패턴이다, 쌍바닥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반 아담의 이브 패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뾰족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둥근 모습 일단 고래 깊이가 낮을수록 이렇게 잘못 그렸고 고래 깊이가 낮을수록 이 둥근 모양의 이 기간도 짧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이건 반대로 빠지는 추세죠. 고래 깊이를 넘어서는 모습이 줬을 때 여기서 이제 아담의 이브 패턴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하방이 나와주겠다. 이 강력한 하방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못 이 패턴을 모르시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줬던 바닥 부분이니까 여기서 딛고 트리플 바텀 형식으로 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할 때 매물대 물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매물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물대를 보고 나서 이탈하는 그럼 이거 아담의 이브 패턴이다. 강력한 하방이 나와준데 일본 기준으로 그 하루 안에서만 가격적으로 과대 낙폭을 보이거나 혹은 긴 시간 동안 가격적인 낙폭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저점 라인을 피해갈 수 있다. 우리가 저점이라고 페이크성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고 앞에 뭐 루나 사태, 우리 루나 사태라고 한다면 우리 김치 섹터에 대한 인지도도 안 좋게 신뢰도를 저하시키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알트 시장을 하방 압력에 가했던 안 좋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금리 인상, 우리가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예견을 했지만 갑자기 러시아 사태까지 터짐으로써 이렇게 악재가 더해질 수 있겠나 싶은 와중에 루나까지 더해져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리의 예상보다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시장 자체가 원래 1년에 상승장이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물론 상승장이 안 온다라고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 예견되어 있던 악재에 더불어서 큰 원천적인 악재 두 가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전혀 없으니까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되 지금 어차피 매물대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 차트 보시면요. 쌍봉 만들어내고 나서 이거 작년에 상승장 매물대까지 동반했던 이 저항대 라인들 구간들 다 뚫으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루나, 제가 오늘 루나를 갖고 왔지만 루나 클래식, 물론 BUSD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루나 클래식이 되겠지만 최근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루나 사태 터지고 나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매물대가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그냥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던지는. 그래서 400%라는 수치가 왜 올라갔냐? 매물대가 없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호재도 없죠. 뭐 악재 해소된 것도 없죠. 뭐 권도영 대표의 어떤 뭐 보상한 체계도 없죠. 개별적인 이슈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저조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나와줬다 이겁니다. 비트도 마찬가지. 시장의 전체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물대 없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 뭐 2,580선 그리고 이제 2,580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와줄 거고 그 이상부터 3,340선 그 이상까지도 매물대 없이 내려온 추세다 보니까 올라갈 때 조금만 뭐 원체적 악재 해소 조금만 된다거나 혹은 호재성 이슈가 시장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성 이슈가 조금만 나와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알아주시면서 투자 관점을 인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먼저 박스경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